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TV입니다. 어제 제가 중기부사나 소진공에서 공고한 희망 리턴 패키지 2종 세트 내용 중에서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희망 리턴 패키지 두 번째 지원 사업인 재창업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 지원 사업은 우선 폐업을 했거나 혹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거나 또는 재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경영개선 지원 사업 일정과 동일하게 2월 27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인데요. 경영개선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선착순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역량기술서나 사업계획서를 짜임새 있고 완성도 높게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제출하면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서 1000건 내외로 선정해서 교육과 사업화 지원을 하는데요. 일반 업종 전환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유망혁신업종 전환의 경우에는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신청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은 경영개선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금 형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공고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보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건인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2종 세트라고 했어요. 하나는 경영개선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재창업 사업화 지원건이 있습니다. 이 재창업 사업화 지원의 사업 목적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재기를 잘 해서 활로모색을 할 수 있을까? 재창업 유도를 하는데 하나의 초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초점은 재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앞서 언급했듯이 2월 27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경영개선 지원 사업처럼 선착순 마감은 아니고요.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1000건 내외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은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거나, 또 하나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 하나는 재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업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아래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주의사항 공문에 들어가시면 사업 신청 자격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폐업을 했거나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인 소상공인에 대한 상세한 신청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 기준을 제가 걸어놓은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죠? 희망 리턴 패키지, 네이버나 구글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홈피가 나오죠. 거기에서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거기를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하게 되면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주관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1000건 내외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1000건 내외의 건에 대해서만 교육사업화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재창업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화 교육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창업 사업화로 멘토링도 지원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자금은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유망 혁신 업종 전환 같은 경우에는 최대 2,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지원 규모 앞서 언급했듯이 1000건 내외고요. 일반 업종 전환은 700건.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죠. 그리고 유망혁신 업종은 300건 내외인데요. 이거는 현재 트렌드, 예를 들면 어떤 시니어가 많아지죠. 그런 시니어 관련된 거, 그리고 애견 사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IT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주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별로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라든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표준협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인천, 이렇게 울산까지 이렇게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신청을 각 지역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사업화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고요.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율교육을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자율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요. 심화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멘토링 지원도 하는데요. 2인 1조로 돼서 최대 7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경영 멘토링과 회계 멘토링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경영 멘토링 같은 경우는 사업 아이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을 좀 고도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지,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4회 내외로 지원을 하고요. 회계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지도도 하고, 그리고 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3회 내외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화 자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유망혁신 업종일 경우에 2,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라는 거. 여기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업종 전환을 인정하는 게 음식업에서 제조업으로 되는 게 업종 전환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종 전환 불인정은 음식업에서 음식업으로, 그래서 한식에서 일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업종 전환 인정이 안 됩니다. 유망혁신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업종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헬스라든가 뷰티케어, 친환경, 레저문화, 애견, 시니어 산업, 이런 것들은 지금 트렌드에 맞죠. 이런 트렌드에 맞는 유망 분야 아이템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역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자율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자율 프로그램은 폐업 원인 분석이라든지 유망기업 업계 현황 트렌드를 공유하고 성과 발표, 네트워킹 대회, 이런 것들을 주관기관 역량에 따라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재창업 이행 여부를 확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행 결과 확인하고 성과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성과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폐업을 한 소상공인 창업 신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협약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했는지 이거를 봅니다. 그리고 폐업 예정인 그런 분들이 이제 업종 전환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이 협약기간 내에 업태 변경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는지 이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했는지 이런 거를 또 보게 됩니다. 자, 일반 업종 전환 총사업비 구성 예시가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6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물이 1,400만 원인데 이 현물 1,400만 원은 여러분들이 대표자 인건비라든지 고용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부품 자재 구입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들은 이 현물로 1,400만 원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돈은 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망혁신 전환인 경우에는 좀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2,200만 원까지 된다고 했죠. 정부 지원금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응자금 2,200만 원 똑같이 50%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현금 납부가 660만 원, 그리고 현물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물이 1,540만 원, 이 현물 1,540만 원 내에 앞서 언급했던 대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인건비와 부품, 자재, 구입비, 임차료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신청 접수 앞서 언급했고, 그러면 어디서 신청하느냐? 신청하는 화면, 희망 리턴 패키지 홈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창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이렇게 치시면 희망 리턴 패키지 관련된 소상공인 마당 홈피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재창업 지원 메뉴가 뜨죠. 이 메뉴를 누르고 재창업 사업화 신청이 나옵니다. 누르시면 여기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신청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빠져나가서 여기 보면 팝업 창이 뜨죠. 팝업 창에 보시면 재창업 사업화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재창업 사업화 팝업 창에서 신청하기가 나오죠. 이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하기를 하셔서 로그인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지역이 있는데요. 신청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 여러분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신규, 이미 폐업을 해서 새롭게 창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장이 없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재창업 예정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주간기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업종을 전환한다. 그러면 업종 전환 사업장 예정지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창업 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의 사업장 소재지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 제한이 있는데요. 이 요건을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여가 불가한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이 경영개선 지원 사업과 재창업 사업화 지원 이력이 있으면 사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참여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분들은 안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제출 서류는 앞서 이야기한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그 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사전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그리고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동의서 이거를 동의를 해주시면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공단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동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량 기술서와 사업계획서 이거를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앞서 지난 동영상에서 경영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와서 현장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한 내용, 피드백 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번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영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역량 기술서를 쓰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소상공인 확인 서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망 이용 동의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조건 확인 서류 이 중에서 선택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창업 신규 확인 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이것도 행망 이용 동의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요.
업종 전환 확인 서류라든지 창업 도약 확인 서류, 여러 가지 확인 서류가 있죠. 이 중에서 지원 조건에 관련된, 그래서 폐업을 해서 다시 재창업한다. 그러면 창업 신규 확인 서류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고, 어, 폐업 예정인 분들, 업종 전환 확인 서류, 그리고 이미 재창업해서 1년 이내인 그런 분들, 창업 도약 확인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이 있죠.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청자가 직접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정 방법, 평가 절차 일정을 보면 신청 서류 접수 3월 21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죠. 접수를 하고 4월 중에 주관기관에서 각 지역별 주관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세 곳 이렇게 있죠. 주관기관에서 서류평가하고 발표평가를 하고 최종 선정 협약은 공단과 주관기관 그리고 소상공인 간에 이렇게 협약 체결을 5월 이후에 진행을 하고 협약 체결한 이후에는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을 주관기관에서 하고 11월 15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평가 방법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서류평가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2배수를 뽑습니다. 2배수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1000건을 뽑는다. 그러면 2000건을 뽑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발표평가 이렇게 되고요. 평가 기준은 신청자 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 가능성 등을 보는데 여기 보면 대표의 추진 의지, 관련 경력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그래서 100점도 20점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될까?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 봅니다.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참신성이 있는지 경쟁사 대비 좀 독창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평가. 이 발표평가도 좀 중요한데요. 서류가 좀 미흡하더라도 여러분이 발표를 잘하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평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청자, 대표자의 사업 추진 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죠. 이런 기업가 정신, 개선 노력이라든지 경영위기 원인 분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추진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라는 거, 열정, 이런 것들을 갖고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한다면 발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실제 선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발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비 지원 규모는 일반 업종 전환은 2천만 원까지 된다고 했죠. 유망 혁신 전환은 2,200만 원까지. 그래서 요거 지원금 규모를 잘 보시고요. 문의처는 시스템 관련 건은 1644-5302 이렇게 하시고 주관기관에 따라서 또 문의처가 있습니다. 이 문의처에 맞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회신을 친절하게 잘 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질문을 유선 전화로 해서 회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침이 있습니다. 자기 역량 기술서 여러분 지원자 개인 소개를 하고 사업화 지원이 왜 필요한지 신청 동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본인의 역량 자유롭게 기술하는데 내가 이 해당 사업에 이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걸 써 넣으시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폐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 신규에 마크하시고 폐업 예정인 경우 업종 전환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마크하시고 이미 재창업해서 1년 이내에 해당된다. 그럼 여기에 마크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쭉 사업화 지워진 일정. 자, 여기 신청 업종 시장 조사에 여기 보면 이제 지원자의 주요 고객 특성 기술 여기 보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제품 또 소개, 원재료, 조달 방법, 그리고 판매 계획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쭉 어떻게 하면 제품 홍보하고 판매 전략을 차별성 있게 할 수 있을지, 차별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마케팅 계획, 사업장 조성 계획, 지원 후 기대 효과, 이런 것들, 고용 창출, 이게 또 중요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지원 자금을 주는 이유는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고용 창출까지 해 주시면 정부로서도 굉장히 지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도 서술을 잘 하시면 평가하는 데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 잘 쓰시고요.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자기부담금, 현금 얼마라고 그랬죠? 600만 원. 그리고 2,200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부담금 660만 원.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각각의 지원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자기부담금 현물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받으신 분은 1,4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 직원 인건비, 그리고 자기부담금 현물로 최대 정부 지원금 2,200만 원을 받으신 분은 1,540만 원을 쓰셔야 되겠죠. 이 1,540만 원은 어떻게 쓸 건지. 여기 보면 대표 및 직원 인건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쓰셔야 됩니다. 9,860원 기준으로 쓰시고 206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장 임차료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도 자기부담금 현물에서 1,400만 원 혹은 1,540만 원에서 쓰시면 됩니다. 사업비 편성 집행 유의사항 잘 보시고요. 증빙자료 잘 보시고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국고보조금 환수 기준. 잘못하면 미완료한 경우라든지 불성실 수행에서 중단했다든지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해서 제대로 제품이 안 나온다든지 전액 환수입니다. 이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한 경우도 전액 환수입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에 불응한 경우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뭐 유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액 환수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고 판단해서 써야 됩니다. 사업비는 국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제재당하지 않도록 환수당하지 않도록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희망 리턴 패키지 두 번째 재창업 사업화 지원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